최대 연말 쇼핑 시즌을 맞아 미 업계에서는 50에서 70% 폭탄 세일로 매출을 8%나 급증시키려 전력 투구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올 연말 끝나는 학자 융자금 상환유예를 내년 8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의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지난주 24만 건으로 전주보다 소폭 늘어났지만 아직도 고용시장이 양호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트럼프 회사들의 세금 보고 기록을 연방의회에 건넬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버지니아 체사피크에 있는 월마트에서 총격 사건이 벌어져 6명이 숨지고 6명이 부상당했으며 용의자도 사망하는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미국의 최대 연말 쇼핑 시즌을 맞아 업계와 소비자들이 50에서 70%의 폭탄 세일로 매출을 평년보다 2배 이상 올리고 스마트 쇼핑으로 불황을 막으려는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 다음 날인 블랙 프라이데이와 사이버 먼데이, 성탄절에 이르는 최대 연말 쇼핑 시즌을 맞아 50에서 70% 폭탄 세일로 매출을 8%나 끌어올리기 위해 전력 투구하고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해 결실을 감사하는 땡스기빙데이, 추수감사절에 가족들과 감사축제를 가진 후 미국인들은 블랙 프라이데이와 사이버 먼데이로 이어지는 최대 연말 쇼핑 시즌에 쇼핑 열기를 뿜어낼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최대 쇼핑 시즌에 연말 대목 경기를 달성하느냐에 따라 미국 경제가 2023년 새해에 극심한 불경기를 모면할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여 불황 막기에 총력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온라인 업계 공룡 아마존, 10,000개 이상의 매장을 운영하는 월마트, 전자제품 전문점인 베스트바이 등 대형 소매점들은 추수감사절 당일에는 문을 닫는 대신 블랙 프라이데이에는 이른 아침 시간에 문을 열고 하루 종일 폭탄 세일에 돌입합니다. 이들 대형 업소들은 모두 조기에 블랙 프라이드 세일을 시작했지만 올해는 공급난을 해소하기 위해 재고를 많이 쌓아놓고 있어 11월과 12월에도 품절 사태 없이 좋은 물건들을 폭탄 할인 세일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은 랩탑 컴퓨터들의 경우 대부분 30 내지 50%나 파격 할인 판매하고 있고 일부 재고 정리 품목은 최대 73% 폭탄 세일한다며 고객들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월마트의 경우 479달러짜리 로봇 청소기를 절반에도 못 미치는 188달러에 폭탄 세일하고 있으며 랩탑 컴퓨터들은 대부분 300달러씩 깎아주고 있고 애플워치는 279달러에서 149달러로 할인 판매하고 있습니다. 베스트바이에서는 랩탑 컴퓨터들을 최소 200 내지 300달러, 최대 500달러까지 할인 판매하고 있으며 삼성 TV 60인치는 550달러에서 400달러로, 75인치는 850달러에서 580달러로 대폭 낮춰 팔고 있습니다. 전미 소매연맹은 올해 11월과 12월의 연말 매출이 4조 8,600억 달러 내지 4조 9,500억 달러로 지난해보다 6 내지 8% 급증할 것으로 예상해 놓고 있습니다. 올 연말 대목의 소매 매출이 6에서 8%나 급증한다면 팬데믹 이전의 연평균 3.7% 증가를 2배 이상 대폭 늘리는 것이어서 미국 경제를 불황의 늪에 빠지지 않게 막아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백악관과 연방준비제도는 물론 다수의 민간 경제 분석기관들도 미국 경제가 올 연말 대목을 잘 살리면 고물가와 고금리에도 고용과 소비 지출이 지탱해져 실업률 급상승 없이 제로 성장이나마 마이너스를 면하는 소프트 랜딩에 성공할 수도 있다는 기대를 내놓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올 연말 끝나는 학자 융자금 상환유예를 내년 8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학자 융자금 탕감 조치가 시행되면 그 후 60일 후에 재개되고 연방대법원에서 내년 6월 말까지 해결되지 않으면 내년 8월 말까지 월 상환을 미룰 수 있게 됩니다. 보도에 한면태 기자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학자 융자금 탕감 조치가 법적 소송에 걸려 상당 기간 지연될 것으로 보고 월 상환유예를 다시 연장했습니다. 연방정부는 새해 1월 1일부터 재개될 예정이던 학자 융자금의 월 상환을 2가지 기준으로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하나는 바이든 행정부가 법적 소송에서 승소해 학자 융자금 탕감 조치를 시행할 수 있을 경우 시행하는 날로부터 60일 후에 상환을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하나는 학자 융자금 탕감 조치에 대한 법적 소송이 연방 대법원에서 내년 회기 말인 6월 말까지 해결되지 않을 경우
회기 종료로부터 60일 후인 8월 말에 상환을 재개할 것으로 예고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를 위해 연방대법원에 연방지법과 항소법원이 명령한 탕감조치 시행 중지 명령을 해제해달라고 긴급 청원했습니다. 또한 긴급 해제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연방대법원에서 학자융자금 탕감조치의 합법성을 판정할 본안 심리에 신속하게 착수해 현 회기가 끝나는 내년 6월 말 안에 판결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학자융자금 탕감 조치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최종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장기 지연이 불가피해진 것으로 보고 새해 1월 1일 재개될 예정이던 월 상한부터 수개월 연장하는 조치를 취한 겁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학자융자금을 받은 4천만 명에게 1인당 $10,000 내지 $20,000까지 탕감해주는 조치를 발표했으나 공화당 출신 6개 주 법무장관들과 보수단체들이 잇따라 소송을 제기했고 보수적인 판사들이 시행을 중지시켜 탕감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연방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에 2,600만 명으로부터 탕감 신청서를 접수받았으며 그중에 1,600만 명에게는 접수 완료와 승인까지 마무리 짓고 이메일로 통보했습니다. 그러나 탕감 승인서를 통보했더라도 법원 명령으로 실제 탕감해주지는 못하고 있으며 연방법원에서 승소하는 즉시 신속하게 실제 탕감해줄 것이라고 약속해놓고 있습니다. 다만 탕감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학자융자금을 받은 4,300만 명은 원금과 이자의 매달 상환을 앞으로도 수개월간 미룰 수 있게 됩니다. 학자융자금 매달 상환을 유예하는 데에도 1년간 $500억 드는 것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 전역에서 새로 신청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지난주 24만 건으로 전주보다 17,000건 늘어났습니다. 실업수당을 받고 있는 실직자들도 155만 명으로 4만 8천 명 증가해 고용시장이 아직 양호하지만 서서히 나빠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경제의 버팀목인 고용시장이 아직 견고하게 버텨주고 있으나 대기업들의 연쇄 감원 바람 때문인지 서서히 나빠지고 있습니다. 미 전역에서 새로 신청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지난주 24만 건으로 집계됐다고 연방노동부가 발표했습니다. 이는 전주에 비해 17,000건 늘어난 것으로 최근 들어 매주 소폭이 남아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팬데믹 직전에 매주 평균 21만 8천 건을 웃돌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양호한 워싱턴 수도권에서는 메릴랜드에서 1,960건이 신청돼 전주보다 250건 늘어났고 버지니아에선 1,160건으로 560건 증가했습니다. 이에 비해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는 모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선 48,300건으로 전주보다 5,000건이 늘어났습니다. 특히 일리노이가 한꺼번에 7,300건이나 급증해 16,900건이나 신청됐습니다. 뉴욕에선 16,700건이 접수돼 전주보다 2,400건 증가했습니다. 텍사스에선 15,200건으로 850건 늘어났으며 펜실베니아에서는 11,900건으로 2,100건 늘어났습니다. 이와 함께 일주일 늦게 집계되고 있는 실업수당을 받고 있는 실직자들은 모두 155만 1,000명으로 전주보다 4만 8천 명 증가했다고 연방노동부는 밝혔습니다. 이와 같은 고용지표에 대해 경제분석가들은 대기업들의 대규모 감원과 채용 동결에 비하면 실업수당 청구와 수령이 대폭 늘지는 않고 있어 비교적 견고한 고용시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페이스북에 메타 11,000명, 아마존 10,000명, 트위터 7,500명을 감원한 데 이어 HP 휴대패커들은 6,000명을 감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대기업들의 이딴 감원에도 불구하고 아직 고용시장이 견고하기 때문에 이들이 이른 시일 내 재취업하고 있어 실업수당에 의존하는 비율은 여전히 낮은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고용시장에서는 10월에 실업률이 3.7%에 26만 1,000개의 일자리를 늘려 2년 만에 최저치이지만 비교적 선방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사람을 구하는 잡 오프닝은 1,070만 개로 다시 늘었고 이직자들도 410만 명으로 여전해 아직도 고용시장은 타이트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연방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트럼프 회사들의 6년간의 세금 보고 기록을 연방 의회에 건넬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려 트럼프 재정 상황에 대한 의회 조사가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명한 보수파 3명을 포함해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의 주장을 일축한 판결을 내린 것이어서 재무부의 세금 보고 기록이 연방 하원 세입위원회로 건네져 집중 조사하게 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한면태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수년 동안 완강하게 거부해온 세금 보고서들이 곧 연방의회로 넘겨져 집중 조사될 것으로 보여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예의주시되고 있습니다. 미국 최고의 법원 연방대법원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장을 일축하고 6년간의 트럼프 세금 보고 기록을 연방의회에 건넬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아무런 사유 설명 없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입장과는 반하는 간략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특히 반대 의견이 발표되지 않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명했던 3명의 대법관을 포함해 6대3으로 압도하고 있는 보수파들이 트럼프 주장을 일축한 것이어서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이번 연방대법원의 결정으로 연방재무부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트럼프 회사들에 대한 6년간의 세금 보고 기록을 연방 하원세입위원회에 건네 의회 조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4년 대통령 재임 기간과 취임 전 1년, 퇴임 후 1년을 합해 6년간의 세금 보고 기록을 정밀 조사하게 됩니다. 연방 하원을 장악했던 민주당은 하원세입위원회에서 트럼프 세금 보고 기록을 제출하도록 요구해왔으나 계속 거부당하자 결국 소송을 제기했고 요구한 지 1329일 3년 6개월여 만에 건네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미 재무부는 개인 세금 보고 기록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법률로서 금지당하고 있으나 연방의회는 대통령 감시 프로그램으로 조사하기 위해 재임 기간과 취임 전과 퇴임 후 1년씩을 포함해 6년간의 세금 보고 기록을 요청해 조사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연방의회의 트럼프 세금 보고 기록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질지 깜짝 놀랄만한 사실을 밝혀낼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것으로 워싱턴 포스트는 보도했습니다. 올 연말까지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하고 있으나 새해 1월 3일부터는 공화당으로 하원 다수당이 넘어가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트럼프 세금 보고 기록을 정밀 조사할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연방 하원을 장악하는 공화당은 민주당의 시도가 전직 대통령 창피 주기를 위한 정치적 공격일 뿐이라고 반박해와 이 조사에 반대하고 역으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인 헌터 바이든의 각종 비리 의혹을 파헤치게 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다수당을 유지하는 연방 상원에서 트럼프 세금 보고 기록을 조사할 수 있으나 대통령 재임 중에는 사업상, 재정상 직접 관련된 무리수를 투자하는 게 분명해 정치 공방에 그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